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예, 편안한 주말 보냈었습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한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부산 복합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자, 그 이후에 마치 개선장군 행세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한동훈 파, 정치권에 있는 한동훈 파까지 다 동원을 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복당시켜라, 당장 복당시켜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했죠.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방송 인터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했던 말, 그 한동훈의 징계 사유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범죄 행위다. 그 발언, 그리고 또 어제 바로 일요일 날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한동훈은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리고 12.3 영웅 서사를 그만둬라. 또 이런 발언들이 같이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본인이 12.3 그 비상계엄 때 앞장서서 내란을 막았다,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것 가지고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면서 상징적인 그 인물을 자처를 했는데, 그거 두 개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도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은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부각이 됐고, 또 12.3은 안철수 의원의 폭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확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게 정치적 위기에 끝나지 않고 사법 리스크까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앞에 말씀드린 당원 게시판 문제는 경찰이 다시 1년 8개월 만에 다시 수사에 착수를 했죠.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고소 고발이 막 이루어졌고, 그리고 경찰이 그때 바로 수사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보관을 요청을 하고 수사를 개시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그게 2024년 11월인데 그 직후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죠. 그래서 전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이어지고, 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또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니까는 경찰로서도 아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게 한동훈이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권력을 누가 잡을지 다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는 수사를 해도 된다는 자체 판단해서 아마 수사를 이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 사법 리스크 또 지금 닥쳤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국민의힘 홍보국 직원을 불렀습니다. 홍보국 직원을 불러서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던 이 당원 게시판의 운영 체계나 이런 것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 이게 몇 단계를 이제 거치면 압수수색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이 피고발인이니까는 또 소환 조사도 가능하죠.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원은 그 한동훈의 그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징계, 그러니까 제명처분까지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법권이 없는,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은 뭐 어떤 것이 또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도 같이 앉게 된 것이 이제 한동훈이 처지고, 지난 주말 사이에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들, 그 내용들입니다. 12.3 영웅서사, 마치 본인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 이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막았다, 이것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을 시켰다고 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고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국회로 직결시키지 않고 당사로 직결시킨 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지 결의안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당사로 모아놨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에 정인으로 나온 안철수 의원이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를 내렸던 사람은 바로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것을 쫓았을 뿐이다. 그대로 이제 따라갔을 뿐이다. 이런 폭탄 증언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한동훈은 처음에는 그것이 일종의 뭐 임시 집합 장소였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친한계 한동훈파에서 본인에 대해서 중진위원인 당은 중진위원은 본인에 대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막 모욕을 주는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 만약에 복당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 될지 예고편을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복당하기 전에도 한동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친한계 한동훈파 패널들 방송 패널들 일제히 나서서 막 본인을 비난을 하는데 복당을 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복당에 절대 반대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복당이 상당히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도 가령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다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실화된 거고 이 특검에서도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기소를 했죠. 한동훈은 기소를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권창범 특검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는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 넣어서 그때 출국 금지를 시켰었죠.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그 2번 연장을 하다가 한 달짜리 해서 2번 연장을 해서 3개월 하다가 이제 4번째는 다시 이제 연장을 안 해서 오늘 출국 금지가 풀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권창영 특검은 조은석 특검에서 한 것들을 막 바꾸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은석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각종건 전 그 특전사령관 또 한 사람 더 있죠. 조성현 소방사 경비단장 이 조성현 이 세 사람을 조은석 특검 1차 특검에서는 거의 다 뭐 기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거나 12.3 당시 내부 고발자다. 뭐 홍장원 뭐 싹 다 그 잡아들여 뭐 각종 건 국회의원들 끌어내. 그리고 이 조성현 대령은 무슨 뭐 서강대교를 넘지 마 해서 이 사람들을 마치 이제 영웅시했는데 권창영 특검에서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다 기소를 했습니다. 다 지금 피의자를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하고 막 소환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2.3 당일에 이 세 사람 지금 말씀드린 홍장원, 각종건, 조성현이 처음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 막아서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임무 수행을 하다가 상황을 봐서 이 내부 고발을 하거나 뭐 군사 그 병력을 수습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여를 했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을 입건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조은석 특검에서 정치권에서는 추경호를 타깃으로 했지만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그 정언을 한 것이죠. 제일 처음에 국회로 직결을 하지 않고 당사로 직결을 시킨 사람이 추경호가 아니고 한동훈이다. 그러면 지금 권창영 특검,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는 이삭죽기 하듯이 뭐든 막 틀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한동훈을 추경호와 대신해서 아니면 추경호 기존 것을 놔두고 새로 또 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 달 동안 연장을 시켜놨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한동훈에게 새로 불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계속 그 장동혁 사퇴하라, 그 한동훈 복당시켜라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던 조갑재닷컴 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세력을 몰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이제 장동혁 그걸 계속 몰아내고 한동훈은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조갑재 씨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 상황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힘을 잃으면은 장동혁 체제가 더 굳건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동혁 세력을 몰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은 장동혁 축출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은 복장 타령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장동혁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한동훈이 복장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조갑재수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고 하면서 한동훈에게 신당 창당을 권합니다. 신당 창당하라. 차라리 부산을 기반으로 신당 창당을 하라. 자, 부산 한동훈이 당선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 지역장이 되라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신당 창당을 하라.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들어가서 접수를 하라는 식으로 코치를 하다가 이제는 신당 창당을 하라고 권했는데, 이 신당 창당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신당 창당설은 그 전부터 한동훈 신당설은 있었지만은 신당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역 중에서 한동훈파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거나 아니면 송파 같은데 아주 편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들은 신당을 해서 한동훈 따라 나가려면은 탈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은 국회의원직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명을 시켜주면 몰라도 그럴 리가 없겠죠. 자, 탈당을 자기가 신청을 하면 국회의원 배치 떼고 지금 한동훈한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진종호든 한지하든 이 비례대표들,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례대표 시켜준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친한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또 송파나 이렇게 아주 편한 지역, 대구, 우제준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그냥 되는 지역인데, 과연 그 지역의 지역적인 그런 편리함을 놔두고 탈당을 해서 한동훈 당으로 가면은 그게 성공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자, 그런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 신당 창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신당 창당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장동혁 대표의 범죄 행위 발언,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그 12.3 영웅서사 하지 마라. 그거 다 엉터리다. 그 폭로한 이 발언들 때문에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음을 이 조갑재 대표의 발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12.3,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치 개성장군처럼 마치 뭐 보수 재건 이렇게 외쳤지만은 지금은 개파 재건을 하는 단계고, 그런데 그 개파도 이제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한동훈의 위상이 낮아지면서 나중에 총선 공천권을 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 떠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공천 때문에 이 뭐 개파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주말 사이에 이해한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한동훈이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범죄 행위, 다른 때 같으면 뭐 갈길이 막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안 내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는 그거 임시 직결수로 당사를 이야기했던 거다, 이렇게 얼버무리라고 했지만, 어제 안철수 의원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 구체적인 정리를 해서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한동훈 그 입장을 하나 냈는데, 그 두 가지 본인을 압박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나 해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창영 특검에서 이제 그 두 번이나 출국 금지를 연장을 했다가 뭐 세 번째는 뭐 연장을 하지 않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선거 때 자기를 묶어두려고 출국 금지를 시켰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은 본인과 관련한 그 반응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가장 주말 사이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한동훈의 뭐 12.3 겸 당일의 행적,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 확산되면은 본인이 불리하고 정치 생명도 흔들린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침묵으로 대처하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말을 지나면서 한동훈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진전되는 상황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시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